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이양재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지질과학 분야 과학진로 강연을 진행할 텐데요. 원래 대면 강연을 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강연을 할 수밖에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박물관이 살아있다 자연사박물관 학예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학예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 8월 몽골 고비 사막 탐사를 갔을 때 모습인데요. 강연 중 나오겠지만 이런 연구수사 활동도 자연사박물관 학예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올해도 탐사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가지 못해 무척 아쉬웠는데요. 내년엔 사정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질박물관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소들 중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1년에 설립한 전무박물관입니다. 원래는 92년 설립된 작은 지질표본관에서 시작했었죠. 저희 연구원의 임무와 성과를 알리고 지질과학 정보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현재 4명의 지질학 전공 연구원과 2명의 기술원이 전시 콘텐츠 연구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서 돌발 퀴즈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질박물관은 다음 중 어떤 박물관일까요? 1번 사립박물관, 2번 국립박물관, 3번 국립박물관, 4번 대학박물관. 강연 말미에 이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긴 하겠는데 강연 도중에도 한번 정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과학 분야는 아마 물리, 화학, 생물 등이겠지만 제가 더 흥미로워했던 과학 분야는 특히 생물과 지구과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구과학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일까요? 지구과학은 지구의 육지와 대기와 바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아마도 천문과 우주까지 포함해서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질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지질학은 앞서 얘기한 지구과학에서 대기와 천문, 우주 분야를 뺀 고체 상태의 지구의 안팎의 물리화학적 성질, 역학, 그리고 지구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다시 지질학을 크게 나누면 광물학, 암석학, 고생물학 등이 있는데요. 고생물학 하니까 고고학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고고학과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고생물학은 식물이나 무척추동물, 어류 등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남긴 다양한 흔적인 화석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물학하고도 비슷해 보이지만 화석으로 남은 고대의 생물을 연구한다는 점이 다르죠. 고생물학에서도 식물을 다루면 고식물학, 무척추동물을 다루면 무척추 고생물학, 플랑크톤처럼 현미경으로 겨우 보이는 미소 화석을 연구하면 미고생물학, 발자국 같은 흔적 화석을 연구하면 생흔학처럼 분야가 또 다양하죠. 세부 전공 사이에서도 분야가 매우 다르니까 전공 선택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남긴 유물이나 유적을 연구하는 고고학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척추고생물학은 또 뭘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척추고생물학은 고생물학 중에서도 척추동물 화석을 통해 그 기형과 진화, 고생태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공룡 같은 대형 척추동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건 물론이고 밀리미터 단위의 작은 어류부터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그 안에서도 다루는 척추동물에 따라 세부적인 전공이 수없이 또 나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사박물관 학에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자연사박물관 학예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시 기획과 전시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2008년도에 지질박물관 중앙호를 대대적으로 한번 개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전시 계획을 하기에 그 앞서서 만들었었던 전시 계획 도면입니다. 지금 이것은 개편하기 전에 당시 중앙홀의 모습입니다. 지금에 비해서 공룡 전시물도 굉장히 적었었죠. 지금 보시다시피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여기 마야사우라 그리고 천장에 프테라노돈 같은 것이 이제 있긴 하지만 공룡홀이라고 하기에는 좀 공룡 전시물이 적어서 좀 휑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중앙홀이 굉장히 좁고 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큰 공룡 배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 상태라서 그 동선 구성이라든지 전시물 배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 적당한 공룡 표본들을 선정하고 이 구성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었습니다. 중앙홀이 이렇게 길고 좁다 보니까 나중에 전시물들이 설치되더라도 관람객들이 동선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시물들은 최대한 중앙홀에서 한쪽 벽으로 가깝게 설치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앞쪽으로 일렬 형태로 전시 배치를 하기로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그쪽 뒤쪽으로도 하나의 전시물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선택된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에드몬토니아하고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에드몬토니아는 여기 티라노사우루스하고 같은 북미 지역에서 후기 백악기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가복공룡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 앞쪽에 이렇게 전시 배치를 함으로써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쫓기고 있는 듯한 디어러마 구성을 하도록 했고요. 뒤에 스테고사우루스는 이 중앙홀이 주로 티라노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 같이 백악기 시대 공룡이나 파충류 이런 것들로 전시가 되다 보니까 쥐라기 시대의 공룡들도 좀 전시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검룡류인 스테고사우루스를 이쪽 뒤에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할 복제 표본들을 수배를 하고 그것들을 구매 작업들을 또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외국에서 구매해서 들어온 표본들은 대부분 완전 조립된 상태로 들어오지 않고 반조립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조립 상태로 들어온 표본들을 우리 전시 학예사들이 직접 전시 골격들을 하나하나 조립하는 작업들을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도 전체 골기 원래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에드몬토니아와 같이 조화를 이뤄서 전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체 골격을 다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자세를 돌려 세우고 전체 골격을 다시 재조립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된 전시 바닥 또한 이들이 걸어 다녔던 발자국들을 새겨서 같이 전시를 함으로써 이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재현하도록 노력했었고요. 스테고사우루스는 이것이 판형으로 되어 있는 전시 표본이다 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눕힌 형태로서 마치 스테고사우루스가 죽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고사우루스가 전시되어 있는 곳에 원래 위치해 있었던 마이아사우라는 이쪽 보시는 폐쇄되어 있는 유리 진열장 안으로 옮겨서 전시를 했는데 이 안쪽에는 유리 진열장에 마야사를 좀 더 보호를 함과 동시에 훨씬 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전시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모습은 이 마야사를 전체 골격을 다 분해를 했다가 다시 진열장 안에서 재조립하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2008년에 전시 완료된 중앙홀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획했던 대로 티라노사우루스 앞에는 에드몬토니아가 쫓기는 모습으로 디어러마 전시 배치를 완료했고요. 이거는 지금도 지질박물관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 역동적인 전시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고사우루스가 이처럼 전시 배치가 완료되면서 마야사우라는 진열장 안으로 전시 이동 배치가 됐고요. 이후에 이 마야사우라 전시되어 있는 곳에는 깃털 공룡들이 추가적으로 전시 배치가 완료됐었고 이후에 스테고사우루스 위에는 쥐라기 시대 대표적인 육식공룡인 알로사우루스와 그리고 쥐라기 시대 역시 대형 악어류인 고니오폴리스가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는 이처럼 틸로사우루스라든지 스파코티누스 같이 백악기에 살고 있었던 대형 해양 동물들이
전시 배치가 돼서 훨씬 더 중앙홀이 풍성한 전시 구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박물관 학에서는 전시의 기획부터 전시 배치까지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사 박물관 학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본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박물관에 모여드는 표본들은 다른 분들로부터 이제 기증을 받거나 또는 표본을 이와 같이 직접 채집하거나 또는 구매하는 표본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기증받거나 채집하거나 구매한 표본들을 이렇게 모아드리고 모은 것들을 직접 표본 처리 작업을 하거나 또는 복원 작업을 하거나 조립하는 그런 관리 작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표본들은 박물관마다 가지고 있는 창고인 바로 수장고가 있습니다. 이런 수장고들에 체계적으로 보관, 이런 렉 같은 걸 구성해서 보관 작업 같은 것들을 하고, 여기에는 하나하나 이처럼 코드들을 부여를 해서 나중에 이 표본들이 추후에 추가적인 연구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전시라든지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또한 박물관 학예사입니다. 또한 박물관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분야가 되겠는데요. 박물관 학예사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의 전시를 기획하고 또 전시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의 하나이다 보니까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한 박물관 학예사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술관이라든지 다른 박물관 같은 데 갔을 때 그곳에서 박물관 전시물들을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통 큐레이터라고들 알고 계실 텐데, 큐레이터가 바로 박물관의 학예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박물관에 이 전시물들을 기획하고 전시했었던 학예사로서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관람객들에게 이와 같이 박물관 전시 안내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박물관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람객들이라든지 또는 신청자분들에게 여하튼 공개 강연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구성됨으로써 이것은 파편 체험 프로그램이었었는데, 파편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직접 파편을 제작하고 이것들의 원리들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한 이처럼 지질과학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므로써 이것 영상들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박물관 일을 하면서 가장 흥미있어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구나 교재 개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두 가지 예로 들어드린 것은 제가 직접 개발했었던 교구의 예들인데, 이쪽 보시는 것은 아까 보셨던 중앙홀에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에드몬토니아 전시물을 직접 뜯어서 만들 수 있는 교구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먼저 종이 모형으로 제가 기획을 했었던 것인데, 이것처럼 제가 이런 스케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립 모형을 만들지 한번 계획을 했었고, 종이로 모형을 개발을 완료를 했었고요. 이걸 다시 좀 더 조립해서 만들기 쉬운 뜯어 만드는 모형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몇 년 전에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모형으로서도 교구로 개발이 돼서 판매도 됐었고요. 그리고 바로 올해 개발을 완료했었던 모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것은 둔클리우스테우스라고 해서 판피오류인데, 대부분 개설된 판피오류에 실제로 움직이는 동작 기구까지 반영해서 만들었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스케치하면서 만들었었던 고안을 했었던 구상의 스케치고요. 그것을 실제 움직임을 어떻게 제한할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본 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뜯어 만들 수 있는 모형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교구나 교재 개발 같은 것들도 박물관 학예사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또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박물관 학예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활동입니다. 사실 많은 박물관들에서 연구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 지질박물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 소속 박물관이다 보니까 저도 연구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몇 년 전에 몽골 고비 사막 동고비 지역에 가서
흔적 화석을 발견한 다음에 그 흔적 화석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현장 연구 및 이것들을 다시 실험실로 가져와서 도면 작성 및 분석 같은 걸 컴퓨터 처리 작업이나 분석 작업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들을 자료 정리함으로써 어떤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활동들은 박물관 학예사가 가지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도 박물관 학예사로서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기가 가진 전공 분야를 살려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연구 활동 중에 하나 있었는데 바로 2009년도 몽골 고비 사막에서 찾았었던 데이노키루스에 대한 연구 활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몽골 고비 사막에서 데이노키루스 화석을 직접 발굴하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이렇게 발굴된 화석을 처리 작업을 통해서 전체 골격을 복원 완료하고 이것은 다른 우수한 공동 연구 자료과 더불어서 네이처주의 2014년에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연구 결과를 하나의 전시물로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또한 연구의 보람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14년에 발표됐었던 이 데이노키루스의 전체 골격을 이것처럼 하나하나 3D로 모델링을 하고 이거를 전체 복원된 골격으로 재현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3D 모델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의 뼈들을 전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냈고 그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낸 전체 골격을 이와 같이 지질박물관 중앙홀에다가 전시물로서 재현을 해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자연사박물관 학예사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사박물관 학예사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인 대학 진학할 수 있는 학과인 지질학과의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충남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진학할 수 있는 지질학과는 여기 보시다시피 채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고생물학 쪽을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은 지금 여기 오렌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얼마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척추고생물학 전공 교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가 유일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지질학과를 나와서 진출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일하고 있는 이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질학과들이 있는 교육기관들, 그리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또는 국립중앙과학관이나 또는 과천과학관과 같이 지질과학을 전공한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과학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질학과 관련되어 있는 자원 관련 공사라든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런 지질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 저술가로서 활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자연사박물관 학예사로서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제도라는 게 있고요. 저도 역시 2급 정학예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예사 자격증 제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이트에서 준학예사라든지 정학예사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준학예사나 정학예사는 관련된 시험과 경력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에 필요한 경력들은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일하고 있는 지질박물관도 역시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연사박물관 학예사와 학예사와 관련된 학과인 지질학과, 지질학과가 진출해서 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맨 처음 드렸었던 돌발 퀴즈 아직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자, 돌발 퀴즈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사립박물관은 개인이나 법인이 설립한 박물관이고 2번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도, 시, 군, 구 등이 설립한 박물관이고, 국립박물관은 나라에서 설립한 박물관이고, 대학박물관은 대학이 설립한 박물관입니다. 그렇다면 지질박물관은 과연 이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